엑셀 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여백 부분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 여기 A열 부분은 여백으로 둘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냥 띄어 쓰려고 띄는 거고, 1번 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띄었을 여백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 위에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열의 넓이를 3으로 두고 확인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K열 위에서도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K열 위에서도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하시고, 열너비 3, 그리고 확인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번 행이랑 그리고 15번 행도 여백으로 둘 거라 여백을 20 정도로 할까요? 왼쪽에 1번 행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15번 행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15번 글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그 다음에 행의 높이를 20 정도로 바꿀게요. 그리고 확인. 자, 지금 해놓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글자가 써질 부분이 아니고 그냥 여백을 나타내는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열이랑 본격적으로 문서 인쇄할 때 나오는 여백을 넣어줄 건데 B열이랑 J열에 대한 열너비를 먼저 바꿔줄게요. 자, 왼쪽에 B열 글씨 클릭하시고 했나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J열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J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열의 넓이를 1로 할게요. 1. 했나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열너비 좁아졌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행 머리글에서 2번 행 위에 2번 행 클릭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4번 행 클릭해서 했나요? 그 다음에 14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자, 그 다음에 행의 높이를 10으로 바꿔줄게요. 됐어요. 자,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좁아졌죠? 자, 이제 B2셀부터 J14번행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밭전자 모양의 테두리 넣을 때 쓰는 거예요. 그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굵은 아래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틀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제 위에 머리보다는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에다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인이 되는 표를 먼저 만들고 주변을 꾸며줘야 돼요, 엑셀은. 그래서 메인 되는 표인 품명이랑 이런 것부터 만들게요. C6부터 I13까지 블럭을 잡고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눌러줄게요. 밭전자 오른쪽에 화살표 모든 테두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구분하기 편하게 넘버, 품명, 규격 써줄게요. 선생님 다음처럼만 써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트의 이름을 비품 명세서로 바꿀게요. 시트 이름을 시트 1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비품 명세서 쓰고 엔터. 엔터까지 옛날 비품 명세서 쓰고 엔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더하기 있죠? 더하기 눌러서 시트를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새로운 시트 생겼죠? 새로 생긴 시트는 제품 목록이라고 시트 이름 바꿔줄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제품 목록 쓰고 엔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트에다가 품명을 쓰면 되는데 다음처럼 품목들 규격이랑 단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 D7부터 DF12까지 써져 있는 거를 다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4
나 이거 엉뚱한 걸 갖다 썼네. 평강. 선생님 열너비 좁으니까 넓혀가면서 쓰세요. 다 쓰셨다면 테두리랑 색깔을 넣어봅시다. 자, B2부터 D8까지 블럭 잡아주고요. 홈에서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가운데 맞춤도 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이 B2부터 D까지 블럭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셀 스타일에서 색깔 취향껏 넣고 싶은 거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숫자에는 천단위자 구분심표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D3부터 D8까지 블럭을 잡고 심표 스타일 넣어줄게요. 됐나요? 자, 이제 이름을 좀 정의를 해볼 건데, 자, 이름 정의를 여기 품명을 가지고 할 겁니다. B3부터 B8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B3부터 B8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품명으로 할 거예요. 품명. 오타 내서 쓰시면 안 돼요. 오타 확인하세요. 엔터 하기 전에 품명이라고 썼고 엔터. 했나요? 자, 다음처럼 품명 쓰고 엔터 하셨다면은 이제 비품 명세서 시트로 돌아갑시다. 비품 명세서 시트로 돌아갈게요. 돌아갔어요? 자, 여기 품명 부분에, 그러니까 D7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제품 목록의 품명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D7에다가 D7부터 D12까지 블럭을 잡아주고, 블럭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메뉴 데이터 클릭. 자, 그리고
오른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눌러줍니다. 위에 그림으로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란 창 뜨죠? 여기 모든 값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목록으로 바꿔줍니다. 만들어 놓은 목록이 있으니까 목록으로 바꿔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원본 아래다가 입력란에다 클릭해서 는 하고, 품명이었죠? 품명 써줄게요. 이름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처럼 품명만 쓰면 돼요. 했어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없던 화살표가 생겨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봉지 커피 나와요. 그런가요? 자, 근데요, 선생님, 이게 봉지 커피가 글자가 좀 짧아서 열너비를 좀 가늠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이거 옆에 다시 누르셔서요. 스테이플러 침이 글자 길이가 가장 길죠? 스테이플러 침 눌러주세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의 넓이를 넓혀줄 건데 위에 열 머리글에서 D랑 E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침 옆에 두 글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이를 좀 많이 넓혀줄게요. 침 글씨 옆에 두 글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 넓이를 임의로 드래그해서 넓혀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 다른 것도 클릭해서 내용 채워 넣어줄게요. 얘도 봉지 커피로 바꾸고 녹차 팁에 A4 복사지, A3 복사지, 형광펜, 스테플러 침 바꿔줄게요. 했나요? 자, 이제 다른 것도 조금씩 꾸며봅시다. C6부터 I13까지 블럭을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표 전체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홈 클릭. 자, 그리고 맞춤 그룹의 가운데 맞춤 클릭.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머리 부분만 따로 블럭 잡아서 색깔 넣어줄 거예요. C6부터 I6까지 블럭. 자, 그 다음에 글꼴의 채우기 색 이용해서 색깔 채워줍니다. 했나요? 자, 다시 한번 열너비를 조절해 줄 건데 이번에는 넘버 부분의 열너비를 좁힐 거예요. 여기 C열과 D열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너비를 확 좁혀줄게요. 아이고. 했어요? 자, 그 다음 규격과 단가의 열은 넓어야 되죠.
규격과 단가와 금액에 대한 열너비는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2열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열,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H열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H랑 I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열너비를 넓혀줄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시면 확 넓으니까 조금씩 넓히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수량의 열너비는 좁아야 되기 때문에 G랑 H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열너비 좁혀주고요. 비고도 마찬가지로 I랑 J 사이에 더블 클릭해서 열너비 좁혀줄게요. 했나요? 어제 한 번 해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C13부터 E13까지 블럭을 잡고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요거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X자로 테두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래서 5번째 셋엇이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위에 테두리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대각선 방향의 테두리 클릭하고 오른쪽에 대각선 방향의 테두리 또 클릭하고 반대쪽 모양 있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금액 합계 이렇게 두 개를 블럭을 잡아주세요. 두 칸이에요. F13부터 G13. 자,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맞춤 그룹의 오른쪽 맞춤 눌러줄게요. 했나요? 근데 그러면 학교 옆에 요 따옴표가 있어요 보니까 나누는데 제가 썼으니까요. 썼어요 여기. 따옴표 아니고 땡땡? 땡땡. 엔터 왼쪽에 있어요. 쓴 거예요, 저도. 자, 그 다음에 H13부터 I13에 여기에도 셀을 병합해야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는 색깔 좀 집어넣을게요. 색깔 취향껏 넣어줍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 비품 명세서를 꾸며볼 거예요. 글씨 부분. 여기는 C3부터 E4까지가 셀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C3부터 E4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품 명세서 써주시면 되는데 띄어쓰기 해서 쓰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요. 자, 그리고 클릭하고 글꼴 꾸며줄게요. 글꼴은 취향껏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굵게도 넣어줄게요. 20포인트 굵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다가 결제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옆에 있는 요 셀이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나 요런 데에다가 만들면 안 돼요. 아래쪽에 여기 비어있는 칸 있죠? 열너비와 행 높이를 조절을 했을 때 이게 안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A16부터 O17까지 만들 거예요. A16부터 O17에다가 블럭 잡아줍니다. 두 줄에 4칸. 블럭을 잡으실 때 선생님, 엑셀은 마우스가 셀 중앙에서 시작을 해서 중앙에서 끝나시면 돼요. 끝부분에서 자꾸 시작하면 안 되십니다. 여기 끝에 이렇게 맞춰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모든 테두리. 했나요? 그리고 앞쪽에 2칸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그리고 결 쓰고 Alt 엔터 재 눌러서 써줍니다. 결 쓰고 Alt 엔터에서 줄 내린 다음에 재 쓰면 돼요. 그 옆에 과장 부장 팀장도 써줄게요. 드래그 해가지고 옆에 찍었는데 옆에 찍었는 데가 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과장 부장 팀장을 블럭을 잡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테두리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옆에 찍어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결제 부분의 열너비가 좁아야 되잖아요. 완성작에 보면. 그래서 결제 열너비는 위에 열 머리글에 가서 저는 이제 L16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L 열과 M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좁혀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과장 아래쪽에다가 클릭하고 왼쪽에 행 머리글 17이랑 18 사이 선에다가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행 높이를 살짝 높여줄게요. 이것도 선생님 만든 데 기준이에요. 저는 M17에 누르면 이렇게 17번이 초록색이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뀐 거에 아래쪽에 있는 선 움직여서 테두리를 행의 높이를 높여주시면 돼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L16부터 O17번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만든 결제란 블럭 잡아주세요. 만든 결제란 블럭 잡아주세요.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복사의 단축키 뭐였죠? 컨트롤 C였죠. 컨트롤 C 해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F3에다가 클릭하고 F3에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붙여넣기에 여기 왼쪽에 보면 글씨 있죠? 그림 말고 글씨. 요거 눌러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마지막 거 연결된 그림을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그림으로 된 결제란이 붙어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한 번에 위치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크기 먼저 잡고 마우스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결제 과장 부장 팀장을 색깔을 넣어줄게요. 여기에 색깔을 넣으면 얘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요것도 같이 바뀌어요. 자, 요거 L16에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M16, N16, O16을 선택합니다. 클릭 해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 다음 글꼴에 채우기 색 이용해서 색깔을 채워주시면 다음처럼 색깔 들어간 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요 그림에 반영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자, 여기까지 하고